오늘 수업은 2차 방정식의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판별식, 근계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나타나는 또 새로운 문제 유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가지 형태를 배울 건데요. 공통근 문제, 그리고 정수근을 갖는다의 문제, 그리고 실근의 부호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공통근인데, 이 공통근은 어떤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줍니다. 두 개의 2차 방정식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근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공통근은 구할 수 있다면은 공통근을 구할 수만 있다면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근 구하고 근 구해서 공통적인 근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좀 다른 해법을 씁니다. 어떤 해법을 쓰냐면 두 방정식의 공통근을 알파로 놔요. 그 알파가 이것과 이것의 근이 다 된다고 놉니다. 그냥. 그리고서 알파를 갖다가 두 방정식에 대입할 수 있겠죠. 당연히 공통근이니까. 그래서 대입해서 그 관계식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 두 가지예요. 뭐 어떤 해법처럼 써서 그렇지만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요건 너무 쉬워서 굳이 뭐 구해지면 구하면 되니까 별로 해법이라고 말하긴 그렇죠. 요게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공통근을 문자로 놓고 대입해서 이용한다 라는 해법을 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문제를 보면 조금 편하게 이해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두 개의 방정식이 공통근을 하나 가질 때 A 값과 두 개를 가질 때 A 값을 구하여라가 문제입니다. 둘 다 지금 2차 방정식이거든. 그러면 공통근은 없을 수도 있죠. 또는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많으면 두 개까지 있을 수 있겠네, 그지? 요까지를 생각해 두고. 그러면 공통근을 구할 수 있나부터 보세요. 자, 구할 수 있느냐? 이거 일단 근이 구해지잖아. x는 1 또는 2가 나옵니다. 요거 공통근이 구해지나요? 그러니까 이 근이 구해지나 일단? 자, 요거 확인해 보시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요게 인수분해 돼서 이거 쌤 뭐 이렇게는 안 풀 건데 x가 a 형태로 나와요. a 플러스 4, 뭐 a 빼기 4, a 빼기 5인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 인수분해 되면. 그럼 결국 이 근과 이 근 중에 공통된 게 있다는 얘기니까 뭐 얘가 1이면 얘가 2가 돼야 될 거고, 그지? 얘가 2면 얘가 1이다.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도 됩니다. 실제로 근이 구해지는 문제에 해당돼요. 그런데 근이 구해지면 좀 재미없잖아. 너무 쉬우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봅시다. 좀 어렵게, 좀 더 어렵게 가는 게 좋잖아. 인수분해 되면 너무 쉬워요. 자, 인수분해 안 된다고 그냥 생각해 버립시다. 그럼 얘는 근이 1, 2가 나왔는데 얘는 근을 몰라요. 공통근이 한 개가 있대. 어떻게 A 값을 구할까요? 이런 걸. 자, 어차피 공통근은 얘 아니면 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근을 하나씩 넣어봅니다. 그냥 여기다. 얘가 1을 만약에 근으로 갖는다고 해보자. x는 1을 근으로 얘가 가질 수 있잖아. 공통근이 1이라면. x에다 1을 넣어요. 그냥. 그러면 a에 관한 방정식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2가 나와서요. 그래서 a 값은 3 또는 4가 나옵니다.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경우는 x가 2가 근일 수도 있잖아요. 얘는, 그지? 공통근이. 그러면 x에다 2를 또 넣습니다. 그러면 또 a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뭔가 정리된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 값은 2 또는 3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이걸 공통근, 그러니까 결국 얘가 근이란 뜻은 두 개의 공통근이 얘란 얘기지, 그지? 얘는 2가 공통근이고 그때 a 값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을 쓰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답을 쓰면?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a 값 3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죠? 그 말은 a가 3이라면 둘 다 근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네. 아하. 근데 만약에 a가 2라면 생각해봐. a가 2라면 얘만 근일 거 아니야, 얘는, 그지? 1은 근이 안 될 거 아니야. 아하, 이해 가십니까? 아하, 그래서 결국 a가 3일 때가 바로 공통근이 두 개가 나올 거고요. a가 2 또는 4가 되면 결국 공통근은 하나밖에 안 되겠죠. a가 2면 공통근은 2가 될 거고.
A가 4면 공통근은 1이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근을 찾을 수 있다면 근을 찾아서 공통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냥. 자, 두 번째는요. 문제 유형을 잘 보시면 좀 달라요. 얘는 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봐봐,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 근의 공식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이렇게 미지수 개수를 가지고 근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둘 다 근이 구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억지로 구하면 구하겠지만 복잡해서 문제 풀기 불편합니다. 이때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를 씁니다. 자, 이 두 개의 공통근을 알파로 놓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요 알파를 갖다가 대입할 수 있죠, 여기다가. 당연히 공통근이니까 대입하면은 알파 제곱 4m 알파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0 나오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m 알파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두 개가 다 성립하게 되겠죠. 두 개가 다 성립하게 됩니다. 근을 대입한 거니까. 자,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 이 말입니다. 대입하긴 했어요. 아까처럼. 해법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입은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게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보이는데요. 이 문제를요, 어떻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냐면 연립방정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자가 미지수가 두 개죠. M알파.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그냥 연립방정식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이라. 그냥 공통근 문제 이제 잊어버리자는 얘기야. 문제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M값하고 알파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자, 아이디어를 꼭 이렇게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알파로 대입하고 난 다음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연립방정식 풀기입니다. 결국 2차짜리 연립방정식 해법 첫째, 인수분해되는 게 있나 찾는다. 둘째, 2차 항소고. 셋째, 상수항소고. 넷째, 치환형이 있었죠. 자, 그 중에 뭘 쓸지 보는 거야. 이제는 연립방 해법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2차 항소고 해봅시다. 2차 항소고를 해보면 두 개 빼면은 3m 알파 마이너스 3m 이렇게 나와서 됐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니까 m 묶이면 알파 마이너스 1, 3은 약분하고 따라서 m은 0이거나 또는 알파는 1이다 라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리된 게 지금. 어떻게 한다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중간에 계속 생각하세요. 우리가 뭘 하고 있다고? 연립방정식을 풀고 있다고요. 문자 두 개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m이 0일 때는 알파 값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m 0을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되죠? m에다 0, 0 넣으면 알파는 뭐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나? 그러네. I 나오네. 그렇지. m에 0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0이니까 알파는 허수가 나오죠, 허수. 여기서 지금 말이 있나요? 자, 따로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럼 근을 그래 씁시다.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네요. 따로 뭐 실수란 말이 없어요, 문제가. 그럼 알파가 1이라면 어떻게 돼? 1 갖다 또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알파에다 1 집어넣으면 m이 얼마 나오냐면 2m 플러스 2가 0 나오고 m은 마이너스 1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쌍해가 나오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연립방은 다 풀었어요. 자, 구하는 게 뭐냐면 공통근이 하나일 때와 두 개일 때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되나? 답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이게 지금 알파가 공통근이에요, 그지? 그럼 공통근이 하나 나올 때가 요때고 1 나왔잖아. 공통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죠? 공통근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공통근이 두 개일 때의 문제가 구하라는 게 m값이니까 요때 m값은 0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공통근이 하나일 때 m값은 마이너스 1 나오고. 됐죠? 자, m에다가 0을 실제 넣어보면 m에다가 실제 0을 넣어보면 두 방정식이 똑같아져요. 여기다 넣어보면 두 방정식이 똑같아진다는 얘기가 공통근이 두 개 있다는 얘기로 확인해도 됩니다. 이걸 직접 m을 여기다 넣어보는 게 낫겠구나. 원래 방정식에다 m을 넣었을 때 두 방정식이 똑같아집니다. 결국 공통근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겠죠. 방정식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m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 여기다 넣어보는 게 좋겠어요. 여기나 여기다 넣어서 실제 공통근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일일이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통근 문제 유형은 딱 두 가지예요. 인수분해 되는 건 해서 공통근을 직접 구해 나가는 유형의 문제. 또 하나는 인수분해로 근을 구할 수 없을 땐 알파 공통근을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형태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자, 또 똑같이 공통근 문제입니다. 자, 두 방정식의 공통근이 두 개일 또 한 개일 A, B의 조건을 구하여라가 문제입니다. 자, 아까처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둘 다. 따라서 공통근 알파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A 알파 플러스 B가 0,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A는 0. 이렇게. 자, 이렇게 두 식이 나왔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기본서들이나 친구들은 그냥 X를 공통근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알파로 쓸 필요 없잖아요. 식이 똑같잖아. 그지? X는 알파나 같은 걸로 보고 그냥 두 식을 연립방정식 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알파로 안 써도 가능은 해요. 자, 지금은 문자를 선생님 쓸게요. 이렇게 두 개를 넣고 얘를 연립방정식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죠. 그러면 연립방정식은 아니잖아. 그지? 문자가 값이 다 구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값을 구하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조건을 구하라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연립방정식은 정확히 성립하지 않지만 연립방정식 풀듯이 식을 다루면 됩니다. 그래서 2차항소거나 상수항소거나 인수분해나 이런 것들 이용하는데, 자, 지금도 2차항소거를 할게요. 자, 두 식을 빼보면, 자, 얼른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냥 요렇게 나오게 돼요. 해보세요. 자, 그러면 결국 얘도 A와 B가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알파가 1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조건이 나옵니다. 그거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자, A, B가 같다면 어떻게 할까? A, B를 같다를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식이니까. 자, 위에다 넣을게요. 보기 좋게. A, B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A, B가 같으면. 자, 그럼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어때요? 같아져 버리죠? 같아져 버려. 그지? 같아져 버리면 공통근이 몇 개야? 2개겠네. 그지? 식이 일치하니까 공통근이 2개가 됩니다. 아하. 공통근이 2개가 될 조건은 A, B가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는 알파가 1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한번. 알파가 1이란 말은 1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잖아. 알파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나옵니다. 됐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결국 공통근이 1 하나가 있다는 뜻이고 이럴 때 A, B 관계식이 이렇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자,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두 개가 지금 또는이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곱해서 0이니까 이것도 둘 다 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도 지금은 생각을 해야 돼요. 약간. 아니, 그럼 여기서 알파가 1이면서 즉 요게 성립하면서 A, B가 같을 수도 있거든. 그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이게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보통 따로따로 이렇게 두 번 생각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지금 좀 함정이 좀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공통근이 하나가 되나요? 안 되지. 그러나 결국 여기다가 추가 조건으로 A, B는 달라야만 된다를 써줘야 됩니다. 아니 요게 1 되면서 A, B가 같을 수도 있잖아. 그래버리면 공통근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명확하지 않아져 버리죠. 그래서 공통근이 하나가 되려면 꼭 달라야 된다는 조건까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공통 문제는 거의 아이디어가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 유형은 다 된 것 같고 다양하게 여러분들 연습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수근이라는 문제, 정수근 문제라는 건데요. 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다라는 문제에서 쓰는 해법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요게요. 첫 번째가 근계수 관계 이용하는 것.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이상, 0 이상. 얘는 판별식이 완전제곱 꼴이다 라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정수근 문제를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왜 정수근 문제를 이런 걸 쓰나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서 유형별로 이런 해법으로 풀리더라라고 정리해 놓은 거죠.
왜 이 세 가지를 쓰나요? 라고 물으면 참 답할 길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 문제를 하나씩 보면 이해가 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만 잠깐 좀 부연 설명을 하면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안에 판별식이 들어가잖아. 근데 이 값이요 정수가 돼야 되거든. 이게 정수가 되려면 일단은 이 루트가 어때야 됩니까? 일단 실수가 돼야 되겠지. 이 x값이 일단 실수는 돼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음수되면 절대 정수는 될 리가 없잖아. 일단은 그래서 우선 이거를 만족하는 걸 구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된다고 다 정수근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일단은 얘가 양수근 돼야지 실수는 될 거 아니야. 그나마. 또는 얘도 마찬가지. 얘가 완전 제곱꼴이 돼야 됩니다. 안에가. 얘가 완전 제곱꼴이 돼야 일단 루트가 없어질 거 아니야. 루트가 없어져야 정수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얘가 정수근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선 이건 돼야 되지 않냐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우선이란 글자를 꼭 생각해 봅니다. 우선 이걸 계산해 본다는 거지 이게 된다고 다 정수근이란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보면 참 이 해법이 좀 이해가 안 가요.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저 해법을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왜 저렇게 풀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정수근 문제입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정수다. 자,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두 근 정수를 알파,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n 플러스 4가 나오고요. 알파, 베타가 3-2m이 나오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는 정수고 m은 뭔지 몰라요. 그냥 어떤 상수입니다. m은 정수가 아니죠, 지금.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알파, 베타든 m이든 구하려면은 m을 소거해버려요. m을. 왜? 알파, 베타는 특수성이 있잖아, 정수라는. 근데 m은 뭐 어떤 상수에 불과하니까 이 두 식에서 m을 소거하게 됩니다. m을 소거하면 2배에서 빼면 되겠죠. 2배에서 더하면.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하고서 여기가 얼마 나오나요? 11 나오나? 2배에서 더하니까. 자, 그럼 요게 잘 보면 그지? 앞에서 배웠던 우리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냥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지만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하, 부정방정식이 되는구나 결국. 그럼 부정방정식의 법이 두 식의 곱은 정수꼴로 바꾸는 거였으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2고 여기가 베타 플러스 2고요. 여기가 맞춰주면 15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부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두 정수, 알파, 베타가 정수니까 정수의 곱이 15 되는 게 1, 15, 3, 5, 5, 3, 1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좀 많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좀 많다. 그럼 결국 그거 가지고 알파하고 베타를 하나씩 구해줄 수 있겠네, 그지? 그죠? 그럼 얘가 1 되고 얘가 15 되면 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는 13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알파가 여기가 1 나오면 3 나오고요. 여기는 3 되면 1 나오고요. 13이면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 4개도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7, 그 다음 마이너스 5면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 17이면 마이너스 3? 그죠? 이렇게 알파, 베타가 구해져서 됐네요. 거의 다 풀린 겁니다. 근데 문제가 구하란 건 m이거든, m. 그럼 m이 어떤 관계인가 다시 살펴보세요. 이런 것도 꼭. 그럼 여기 있네. 여기서 풀면 좋겠다. 그지? m이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4 뺀 거니까. 그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을 더해서 4 빼면 되겠죠.
이해 가겠어? 이것도 더해서 4 빼고 다 마찬가지. 그럼 m값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구해보세요. 0 또는 8 또는 마이너스 16 또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어요. 자, 좀 해법은 좀 길어졌지만 결국 근계수 관계를 써서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 미지수 m을 소거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유형. 자, 두 번째 유형의 해법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당연히 저기 있는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봤던 거 두 번째 해법이에요. 자, 판별식은 0 이상이다를 쓰겠습니다. 그냥. 그런데 선생님 얘는 근계수 관계 쓰면 안 되나요? 아까 했던. 써볼까요? 자, 두근을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로 놓고 합은 뭐 나오냐면 2m 플러스 2 나오죠. 근계수 관계. 두근의 곱은 2m 제곱 더하기 6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m을 소거하려면 불편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왜냐면 이거 제곱해야 되잖아. 이거 그지? 이거 복잡하네. 2를 넘겨 나눈 다음에 그지? 요 마이너스 2를 졸로 이렇게 넘겨서 이걸 m을 제곱해야 되니까 이걸 제곱해야 되죠. 그래서 m제곱을 소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알파 베타에 관한 관계식은 나오겠지만 꽤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할 거면 이 방법은 좀 아무래도 이거 풀어서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해법 말고 다른 해법을 찾아봅니다. 자, 그것이 판별식이란 건데요. 자, 판별식을 만들면 바로 만듭니다. 판별식을 만들면 선생님 좀 빠르게 쓸게요.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걔가 0 이상이란 얘기거든. 그러면 요게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m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걸 안 배운 친구들은 2차 부등식을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은 안 될 거죠. 요게 m에 관한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법은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간략하게 할게.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요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물선은 m축의 변수가 m인 포물선으로서 요렇게 그려지거든. 그거는 선생님이 근을 구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0 써본 거야. y에다 0 넣어보면 절편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 절편이 2 마이너스 루트 2하고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이 부분을 얘기해요. 이 부분.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쪽. 이 x축, m축의 아래쪽을 얘기해서 결국 요 부분을 m의 범위로 써주면 2 마이너스 루트 2하고 2 플러스 루트 2 사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 사이가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중에 2차 부등식 할 때 다시 한번 하게 될 건데요. 이렇게 m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답입니까? 판별식을 0 이상 한 게 답이 된다? 그렇지 않죠. 문제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다고 해서 다 정수문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실근 가질 조건이거든. 자, 그런데 m이 일단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 요게 얼마야? 대충 1점 얼마니까 0점 얼마죠? 요건 3점 얼마니까 정수 m이 뭐가 나와? 1 또는 2 또는 3 나오네요. 현재는. 여기다 쓰지 말고 따로 쓰자. 자, m은 1 또는 2 또는 3 나와요. 일단 정수가. 근데 이게 답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m이 1일 때하고 2일 때하고 3일 때를 전부 다 문제에다 넣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한번. m에다가 1 넣으면은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는 정수근 같죠? 확실히. 따라서 얘는 답이 되고요. 두 번째 m에다 2를 넣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 나와서요. 정수근이 안 나오거든. 그럼 이거는 답이 안 되겠죠? 버려야 됩니다. 4에다 3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 이렇게 나와서 정수근을 갖네요. 그래서 얘는 답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 또는 3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어요. 이해 가시겠나? 그러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계산했다고 그게 답이 아니라
그걸 만족하는 것 중에 실제 정수군이 되는 걸 다 확인해서 답을 골라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정수군을 갖는다. 상수 m을 구하라. 그럼 정수군 문제 해법이 근계수 관계나 판별식이 0 이상, 그지? 해봤잖아? 근데 쌤, 얘도 그러면 한번 근계수 관계로 안 되나요? 아까와 똑같죠? 두 번째 것처럼. 얘가 뭐야? 2m 나오는데 알파 베타는 여기 m 제곱이 들어있잖아. 아까처럼. 이해 가시겠어? 그럼 또 m 소거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걸 제곱해서 m을 소거해야 돼서 꽤 식이 복잡한 게 나옵니다. 부정방정식이. 그래서 지금도 이 방법은 근계수 관계는 포기할게요. 근계수 관계를 포기하고, 그럼 판별식이 0 이상 하면 안 되나요, 선생님? 아까처럼.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판별식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 보세요. 2m 더하기 3이 나와요. 비조금 말 사이시 해봐. 얘가 0 이상이다 하면은 m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이다가 나오는데, 근데 m이 이렇다고 문제가 줬거든, 처음에. 그럼 m은 둘 다 만족할 거니까 결론은 m은 5부터 20까지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m 가지고 다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는 m이 정수기만 하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5, 6, 7, 8, 9, 10에서 20까지 넣어가지고 확인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m이 정수란 말이 없어요. 확인 안 되지. 어떻게 확인해? m이 5.8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얘는 이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또다시.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자, 판별식이 뭔가 완전제곱 꼴이 된다는 걸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판별식을 만들면 2m 더하기 3이 되고요. 그것이 뭔가 제곱 꼴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2m 더하기 3이요. 여기서 m의 범위 갖고 구할 수 있죠. 범위를. 양변 2 곱해서 3을 더해주면 2m 더하기 3의 범위가 13보다 크거나 같고 4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돼. 맞지? 근데 2m 더하기 3이 뭔가 완전제곱꼴이 되려면 뭐가 있겠어요? 얘가 요 사이에서 16하고 25하고 36 세 개가 나오겠죠? 그지? 그러네. 따라서 m은 뭐가 나오냐? 하나씩 계산해야 되겠죠? 얘가 16, m이 3 넘겨서 2분의 13 또는 25면은 3 넘겨서 반 나누면 11 나오고요. 하면 2분의 33 이렇게 세 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한 게요. m이 이런 꼴이 되는 m을 구한 겁니다. 그럼 이게 답인가요?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수군은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얘도. 그러면 지금 우리 어디다 확인하냐 이거는. 근이 구해봅니다. 근을 구해봐야 돼요. 지금. 근이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2m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거든. 요 근이 정수근이 되는지 m을 갖다 하나씩 넣어서 확인해야 돼요. 얘도. 됐죠? 그래서 m에다 하나씩 넣어서 얘가 정수가 되는 걸 확인해보면 m이 결국 11일 때만 얘가 정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11이 돼요. 자, 이 문제 갖고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수근 문제 해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항상 이 순서로 푸는 게 좋겠죠. 이걸로 가능하면 이걸로 푸세요. 그게 잘 안 되면 이걸로 풀고, 그게 안 되면 이걸로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두 문제의 차이는 얘기했었죠. 아니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뭐야? 얘는 미지수 m이 두 개가 소거가 쉽잖아, 그지? 바로 소거가 되면서 부정방이 나올 때만 이거 쓰는 거고, 미지수의 차수가 달라요, 이것처럼, 그지? 여기는 m 나오는데 여기는 m제곱처럼 이렇게 미지수 차수가 다를 때는 소거가 불편하거든, 복잡하고. 그럴 때 이 해법을 써달라는 소리고요. 알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거 써달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세요. 네. 자, 세 번째 내용은 실근의 부호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두 군이 있겠죠.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모두 양이든지 모두 음이든지 아니면 부호가 서로 다르든지 일단 이 기본 세 개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 세 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두 군이 모두 양이란 얘기는 두 군의 합이 양이다. 그리고 두 군의 곱이 양이다 라고 한다면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즉 필요충분 조건일까요? 이 말입니다. 합이 양이고 곱이 양이면 두 군이 양일까요? 자, 맞는 것 같지만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면 맞아요. 서로 다른 양의 어떤 두 실수의 합이 양이고 두 실수의 곱이 양이라면 두 실수는 양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실수가 아니라 두 실근이어야 되거든요. 실근의 개념에선 이게 정확히 필요충분 조건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허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허수. 이해 가시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x제곱 마이너스 x 이런 방정식 있죠? 이 방정식 두 군의 합이 양수죠. 1이. 두 군의 곱도 양수지만 실제 허근 나와서 두 군이 양수가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근의 개념에서는 그냥 합곱이 양수여서는 두 군이 양수라고 할 수 없구나. 반드시 실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을 꼭 추가해야 이 개념이 두 군이 모두 양이란 개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군이란 말이 없을 때는 반드시 등을 넣어야 되죠. 조심해야 되고. 그럼 두 군이 모두 음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합이 음이 되고 두 군의 곱이 양이 되면은 두 수가 다 음일 것 같지만 실제로 실근이 존재해야 되므로 요걸 만족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다. 즉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란 얘기거든. 그러면 양은 부호가 다른 두 수는 두 수의 곱이 음수다와 필요충분 조건이 되느냐? 이건 됩니다. 선생님 여기는 합은 뭔지 이제 알 수 없죠. 그죠? 크기가 없으니까. 일단 곱은 음수인데 선생님 여기도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것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이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요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곱은 A분의 C거든. 이게 음수란 얘기잖아. 그런데 이 뜻은 필요충분 조건이요. AC의 곱이 음수다와 필요충분 조건이죠. 이해가지? 부호가 다른 두 수니까 곱도 당연히 음수입니다. 그런데 판별식이라는 거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보면 AC가 음수라면 이 전체는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저절로 요건 양수라는 게 논리가 설명이 됩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굳이 얘는 음수면서 얘는 양수다를 둘 다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만 말해도 이건 당연히 성립하니까 이건 굳이 쓸 필요가 없구나. 불필요하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곱이 음수다가 그냥 두 군의 부호가 다른 필요충분 조건이 돼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 내용을 이해하고 한번 문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뭐 간단한 문제 연습이에요.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모두 양이다. m의 범위를 구하여라. 아니면 뭐 m의 조건을 말하여라. 자, 두 군이 모두 양이다. 아까 했던 그대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자, 그래서 결국 두 군의 합은 2m이 돼서 얘가 양수가 되고요. 두 군의 곱도 어떻게?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가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m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여러 개 부등식을 풀 때요. 여러분들 수직선에서 교집합이나 합집합이나 차집합, 여집합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등식들은. 자, 요거 정리하면 뭐 m은 양수 나오고요. 자, 요거 정리하면 m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나오겠네요. 요거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 m이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 정리된 세 가지를 수직선에 표현합니다. 자, 요거부터 해볼까? 복잡한 거부터. 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여기가 루트 2가 돼서 양쪽 범위고, 그 다음 m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m이 0보다 크니까
이런 관계가 돼서 세개 교집합은 여기가 되겠네요. 됐지? 뭐 답으로 옮겨 쓰는 건 별 문제 없네. 써볼까 그냥? 자, 그래서 루트 2부터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m은 2보다 작다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자, 반드시 수직선 해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 빠르다고 그냥 암산하는 친구 많은데요.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자,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다. 조건이 뭐였죠? 양음 가질 조건이 그냥 한 가지였죠. 두근의 곱이 음수다. 그래서 요것이 음수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여기 하나 더 써놨어요. 안 보이는 친구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근의 곱이 음수다 하나면 되니까 뭐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m은 어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m은 2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계산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약간 말투가 다르네요. 지금 봤던 거랑. 한 근만 0이다. 한 근만 0이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0과 딴 근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지. 0이 아닌. 그럼 이거를 두 근의 곱이 일단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두 근의 곱이 0이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둘 다 0일 수 있잖아. 잘못하면. 그러면 뭐까지 추가해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지. 두 근의 합이 절대 0만 아니면 되겠죠. 그지? 합이 0이 아니고 곱은 0이면 분명히 한 개는 0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요렇게 따로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조건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어렵지 않게요. 두 근의 곱이 0이다 하면 요게 0 나와야 되고 두 근의 합은 여기서 m이죠. 2m. 두 근의 합은 0이 아니다 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m의 조건을 만들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겠죠? 그리고 m은 0이 아니네, 맞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답이 됩니다. 예, 칠판이 없으니까 지우고 한 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예요. 한 근만 양이답니다, 이제. 자, 한 근만 양이다가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는 게 좋거든. 일일이 예를. 양하고 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 더 있죠. 양하고 0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답에. 양영, 양 두 가지가 있겠죠. 혹시나 이런 건 있나? 양하고 허근. 이런 건 없죠. 왜냐하면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수 m입니다. 그래서 실계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m은 실수라고 할게. 지금 문제에서 따로 명시 안 했는데 그렇게 가질 리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양음을 가질 조건은 아까 했었죠. 그치? 2번에서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 양음이잖아. 그래서 2번 답을 그대로 여기서 좀 쓰겠습니다. 또 풀 필요 없잖아.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m은 2보다 크다가 양음일 조건이었어요. 그럼 양영은 뭘까요? 양영은? 자, 이 조건은 어떻게 만들어 봐야겠네. 양영일 조건은요. 일단 두 근의 곱은 0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두 근의 합은 양수다까지 만족을 해줘야 양영이겠습니다. 그렇죠? 자, 곱이 0이란 말은 분명히 하나가 적어도 하는 0이란 얘기고 합이 양이면 하나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두 가지를 계산. 그러면 곱이 0이다 하면 아까 그 근계수 관계에서요.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고요. 합이 양이란 말은 두 근의 합이 2m이니까 2m이 양이란 얘기지? 그럼 두 개 교집합하면 뭐 나오겠어요?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 등식하고 그러니까 값하고 범위하고를 교집합하면 당연히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두 값 중에 이걸 만족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은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 나눠서 이렇게 풀었는데요. 그럼 최종적인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쓰면 될까? 여기 나온 두 개의 답을 그렇죠. 합집합해야 됩니다. 경우를 나누어 푼 문제는 마지막 정리할 때 각각의 경우에 나온 답을 합집합해 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합집합해서 쓰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m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도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달라는 소리인데요. 적어도 한 근이 양이다. 그러면 얘도 양인 경우 보일 거예요. 양음인 경우 또 뭐 있을까요? 그렇지.
양 0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 세 가지 답을 구해서 합집합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적어도 한 근이 양이다. 이거 반대로 풀면 안 되나요? 적어도 하나가 양이다의 반대말은 두 근 다 음이다 아니에요 선생님. 아닙니다. 지금 잘못하면 허근이 나올 수 있죠. M은 실수지만 저기서 허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여집합에는 두 근 다 음인 것도 있지만 허근인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집합이 더 헷갈립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경우를 나누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일 조건 1번에서 했었죠? 바로 답만 씁니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m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 근이 양이. 그 다음 양음일 조건이 아까 저기도 했듯이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나왔습니다. 이건 다 이미 했던 거야. 보지? 양령일 조건 금방 했죠? 그래서 양령일 조건 m은 2 나왔어요. 이렇게 3개. 그래서 3개를 합집합하는데 절대 암산으로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반드시 휴직선에 그리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루트 2에서 2까지와 그 다음 얘는 이건 색깔 좀 다르게 아까 파란 거, 이건 파란 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m은 2다는 그냥 여기 한 값이 이렇게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흰색, 파란색, 빨간색 세 개의 합집합을 해주면 답은 어디가 돼요? 그렇지. 다 되겠네. 이렇게 쭉 이어져서.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m은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좀 여러 가지 경우 나누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조심조심 성질을 이용하면 돼요. 자, 앞에서 한 이제 실근의 부호에 관한 그런 조건들을 이용한 약간 응용된 문제입니다. 자,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것은 두 근이 모두 양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이런 얘기야. 필요 충분 조건이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으냐면요. 일단 나와 있는 이 조건식이 ABC의 관계식이거든. 근데 얘는 한글로 돼 있어요. 두 근이 모두 양이다라는 조건을 ABC로 만들어 봅니다. 앞에서 했던 조건을 이용하면 돼요.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일 조건이 뭐였냐면 두 근의 합이 양이고요. 두 근의 곱이 양이고요. 판별식이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만족하는 게 바로 요거니까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이 조건은 이 조건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런 얘기거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식끼리 비교를 합니다. 그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나온 거랑 한글이랑 비교하기는 좀 헷갈리거든 이야기가. 그러니까 두 식을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의 가장 기본 개념은 양쪽 화살표의 참거짓이잖아, 그지? 하나씩 읽어봅니다. 자, 이 두 개가 성립하면 이 세 개가 성립합니까? 이런 질문 어떻게 될까요? 잘 보시면 요 놈이 무슨 말이야? A분의 B가 음수겠죠, 그러면. A분의 B가 음수란 말은 A 곱하기 B가 음수란 것과 똑같죠, 식이? 얘 같이 따로 안 쓸게. 요거 정리하면 바로 요 식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A분의 C가 양이란 말이 여기 있네. AC가 양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개의 조건은 지금 이 조건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형태만 약간 다를 뿐이지. 근데 요거 하나 더 붙었거든,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다시 이 두 개가 성립하면 이 세 개가 성립합니까? 그렇지 않죠. 얘가 모르잖아. 얘가 성립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세 개가 성립하면 이 두 개는 성립하느냐? 맞죠. 당연히 이 세 개가 성립하면 이 두 개는 성립하는 걸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얘는 맞고 얘는 안 되겠구나 라는 개념이 설명이 됩니다. 뭐 답은 필요 조건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비슷해요. 이제 자, 지금부터는 문자로 된 조건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 어때? 판별식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럼 결국 얘하고 얘가 무슨 조건이냐를 가려달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식으로 바꿔서.
그럼 어렵지 않죠? AC가 음수면 이건 양수겠죠. 당연히 얘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가 맞아. 이거 맞고. 얘가 양수면 반드시 AC는 음수다. 아니죠. 얘가 꼭 음수이진 않잖아. 양수 빼기 양수에서도 양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라고 해서 꼭 얘가 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틀리네. 그래서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그 다음, 자, 이것은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은 양음 갖는다는 뜻이니까 근계수관계 두 군의 곱이 음수다였죠, 아까. 그래서 요 두 개를 이렇게 참거지 가리시면 같은 식이 나왔죠? 같은 의미의 식이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꼭 이렇게 식으로 바꿔서 비교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조금 응용된 문제예요, 좀 더. 자, 4차 방정식이 있고요.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도록 하여라가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4차 방정식의 구조가 좀 독특하죠? 4차, 2차,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했던 거죠? 서로 다른 내실근. 우린 4차 방정식에는 판별식도 없어요, 그죠? 근계수관계 이런 것도 없어요,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면 4차 방정식은 솔직히 손 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근데 지금 문자도 껴있는 데다가, 자, 어떻게 할까요? 참 어려워 보입니다. 한 번에 한눈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보기차 방정식 여러 개를 좀 써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기차 방정식을 어떤 종류별로 써봤는데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아무 말 없이.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어떤 해들이 나오나 좀 관찰해 봅시다. 보기차 방정식을 풀 때요. 가장 기본은 항상 치환이죠. 치환을 통하세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라서 t 값이 나옵니다. 5 또는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반드시 t로서 문제를 다 풀어달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t가 x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마지막에 이제 x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치환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뭔가를 치환 t로 바꿔놓고는 그 t로 된 문제를 결론을 안 내요. 자꾸 결론 안 내고 자꾸 중간에 x로 바꾸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t로 다 풀고 나서 결론 이제 x로 바꾸네. 그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나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근 2개, 허근 2개 나왔습니다. 결론이.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얘도 마찬가지 x제곱을 t로 바꿔서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니까 t가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 나와서요. 그 다음 x 바로 쓸까 선생님, 그지? x제곱이니까 얘가 결국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플러스 마이너스 i 나왔죠. 허근만 4개 나왔네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니까 t 값이 2가 하나 나와서요. 결국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니까요. t가 1 또는 3 나와서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어렵지 않게. 자, 보세요. 4차 방에서는 따로 어떤 성질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우린 t로 치환한 2차 방정식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무엇이 나와서 그 다음 x값이 구해지는 거거든, 구조가. 그래서 결국 t값이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 그 x값이 어떤 근이 나오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 이런 흐름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봐. 어떨 때 실근이 4개 나오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x값이 4개가 다 실수가 나오는 거 여기거든. 그럼 허수는 왜 나왔나 생각해보세요. 왜 x가 허수 나왔냐면 잘 한번 비교해봐. 그지? t가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허수가 나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x제곱이 t잖아. 그럼 결국 t가 양수만 나왔다면 뭔가 x는 분명히 실수가 나오겠죠? 자, 이해 가시지? 그래서 아하,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는 말이 여기서 x제곱을 t로 바꾼
요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갖는 거야, 결국? 그렇죠. 얘가 양근을 가져야 됩니다. 양근을. 자,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양근인데 하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면은 실근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지? 서로 다른 실근이 네 개 생기려면 반드시 T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와야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했던 그런 내용이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란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일 조건 아까도 썼지. 에? 그래서 어떻게 돼?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 판별식이 안 쓸게요. 따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 등호 넣으면 안 돼요. 이건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 돼. 반드시 양근이. 그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만족해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뭐 계산은 뭐 이미 계속 했던 거라 여러분들이 수직선 옮겨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해보시고. 자, 요 마지막 문제까지요.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이론이라고 해서 좀 응용된 형태를 3개 다뤘었죠. 공통근 문제, 정수근 문제, 실근의 부호 문제. 자, 여러분들은 아직 이 10-상 과정은 1학년 과정이라 유형별로 외워야 될 해법이 많습니다. 자, 해법 공부 많이 하시고 많이 암기하셔서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